그동안 꽉 막혀있던 재개발 시장, 앞으로 좀 숨통이 트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드림문화투자연구소 대표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바로 어제 발표가 됐죠. 어제 발표가 됐는데, 저희 그 라이브 보셨던 분들은 제가 바로 이제 라이브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가 크게 좀 완화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어제 이제 나온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보도 자료거든요. 예, 보도 자료인데, 그래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된다. 예,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또 재개발이 완화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완화가 될지 또 알아야 또 여러분들께서 돈이 되겠죠. 예, 중요한 건.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리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좀 제가 좀 정리는 또 따로 제가 파워포인트로 또 해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이제 보면 이제 먼저 이제 6개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크게 보면 이 6가지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자, 6개 방안은 이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큰 원흉이었어요. 이게 가장 큰 원흉이었습니다. 얘가 가장 큰 포인트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획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 예,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상당히 좀 단축을 시키겠다. 예, 우리가 어떤 정비구역 지정이 빨리 돼야 그다음부터 이제 정비구역, 이제 민간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돼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크게 단축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 우리가 어찌됐든 민간 재개발이나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주민 동의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민의 동의율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시키되 간소화시키겠다. 좀. 예. 자, 그 다음에 재개발 해제 구역증.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예, 제가 중요한 거 별표 3개, 별표 2개. 예.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 신규 구역 지정을 다시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얘도 중요합니다. 자, 얘도 별 하나 정도. 자,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높이를 규제를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을 좀 개선을 시키겠다. 자, 그 다음에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을 발굴을 하겠다. 그래서 뭐 이따가 좀 나올 건데, 그래서 5년 동안 한 25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면, 자, 한번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주거정비지수가 언제 이제 나온 거냐면, 2025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보면 이게 2015년도에 나온 겁니다. 2015년도에 나오면서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이 주거 정비 지수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 동의율이라던가 아니면 노후도 비율이라던가 도로 연장률이라던가, 도로 연장률은 6m 도로, 그러니까 그 해당 구역 내에 이게 6m 도로가 얼마만큼에 있느냐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6m 도로가 비율이 크면 클수록 그 지역은 사실은 좀 동네가 깨끗한 동네겠죠. 그러니까 도로 연장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때요? 그 지역은 6m 도로가 적으니까, 차가 왕복할 수 있는 6m 도로가 적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노후된 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대 밀도, 헥타르당 얼마나 많은 집이 밀집이 되어 있느냐.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를 점수화 시키는 거예요. 점수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주민 동의율이 40점이에요. 그 다음에 노후도가 30점이었고 도로 연장률이 15점이었고 세대 밀도가 15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주민 동의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았던 거죠. 40점이에요. 40점. 자, 그러니까는 노후도라든가 도로 연장률이라든가 세대 밀도라든가 이런 데가 맞는 지역들도 이 점수 이 40점에 대한 배점을 못 받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예로요. 2015년도에 이 주거 정비 지수가 도입이 된 이후에, 예,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구역이 지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주거 정비 지수가 도입이 된 이후에. 예.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동의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주민 동의율 비율에 대한 배점이 너무 높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주거정비지수라는 게 지금 70점 이상의 통과가 돼야 이제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민 동의율이 40점인데 토지 등 소유자 필지 면적으로 나뉘어요. 나뉘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3분의 4 미만이면 66%에서 75%입니다. 이때 19점 받는 거예요. 19점. 그 다음에 필지로는 똑같으면 또 9점 받는 거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 조합 설립 인가 조건이 뭡니까? 75% 이상 동의해요. 그죠? 거의 여기에 맞먹는 거를 여기다가 벌써 이거 점수화 시켜버리니까 여기서 동의율이 안 나와버리는 거죠. 그죠? 예, 동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는데 이 조합 설립 인가 기준에 버금가는 거를 점수화 시켜버리니까 점수가 여기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3분의 2 이하면 아예 점수가 0이에요, 0. 그러니까 이 주거정비지수가 도입이 된 이후에 2015년도 이후에 서울 도심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좀 과도하게 주거정비지수를 도입을 해서 갔냐? 라고 또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당위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당위성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재개발 구역이 추가적으로 지정이 안 되면서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져 버린 거죠. 예, 결과론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었던 당위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위성이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이 재개발 지역은 어떻게 보면 노후주택들이 많잖아요. 노후주택들이 많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임대 가격이 상당히 낮습니다. 임대 가격이. 우리가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도 가격은 높을 뿐이지 임대가는 낮잖아요. 왜? 집이 노후됐기 때문에. 즉, 어떤 거냐면, 이 서울의 이런 노후된 지역의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이런 그 지금 유치해 있는 주택들이 어떻게 보면 임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서울 도심에서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서민주택이잖아요. 임대가가 낮으니까. 자,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버리게 되면 해버리게 되면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잖아요. 신규 아파트로 바뀌게 되니까 서민들이 거주할 집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서민들이 거주할 집이. 그렇다고 서울에 땅이 있습니까? 땅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죠.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뉴타운 출구 전략, 재개발 그러니까 뉴타운 출구 전략 같은 이런 정책을 폈던 겁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이나 재개발로 구역 지정된 지역들을 해제를 시켰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당위성은 있다라는 거죠. 당위성. 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시청자분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을 안 해버리니까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통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재개발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때부터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3, 4년 동안 이게 확 터져버린 거예요. 물론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주거 정비 지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거 정비 지수가 이제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는 구역 지정 받기가 한결 손쉬워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은 이제 주거 정비 지수가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얘는 폐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법정 요건, 요것만 이제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요건이냐? 먼저, 노후도 요건이 있어요. 노후도가 필수 항목에 노후도 동수가 있고, 또 선택 항목에 노후도 연면적에 대한 노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노후도, 그 다음에 접도율, 예, 접도율,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4m 이상 되는 도로에 얼마나 접해 있느냐. 그 다음에 과소필지 비율이 있어요. 예, 과소필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너무 작아서 사실은 나중에 뭐 신축하더라도 뭐 주택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는 토지들, 너무 작은 필지는 과소필지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수밀도, 헥타르당 60세대 호수밀도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가 노후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가소필지라든가 호수밀도 비율이 있는데, 그럼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얘네는 정비 평가점수 7점 이상을 받아야지 얘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거 필요 없이요. 앞으로는 노후도는 무조건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노후도는 무조건입니다. 노후도 무조건. 지금 노후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노후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택 항목 중에 플러스 1만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노후도 요건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후도 요건. 꼭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예,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 오늘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 개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하나 포인트. 자, 지금 노후도 요건도 지금 3분의 2잖아요. 그죠? 뭐 동수의 3분의 2, 연면적의 3분의 2. 자, 그런데 이 노후도 요건도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는 어느 정도 노후도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화될 가능성이. 예. 지금 얼마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노후도 요건 완화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후도 요건도 조금 완화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거 정비 지수가 폐지가 된다. 예. 그러니까 재개발 규제에 있어서 가장 큰 빗장이 풀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 지정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얘는 별 한 2개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계획 수립 시에 서울시 주도로 공공기획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재개발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간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 무조건 민간으로 가는 겁니다. 예, 민간으로 가는 건데 그전에는 자치구에서 주민 제안 받고 자치구에서 사전 검토하고 자치구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하고 자치구에서 기초생활권 계획 수립하고 또 정비계획 수립하고 그래 정비구역 법정 절차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5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요 단계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공공계획하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4개월, 14개월, 6개월 정도 한 2년 내에 정비구역 지정을 2년 내로 정비구역 지정을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이 빨라지면 그만큼 사업도 빨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시에 서울시가 좀 주도를 하겠다. 자치구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각 자치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좀 주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주민 동의 확인 단계도 간소화시키죠. 자, 최근에 우리가 공공재개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제한, 우리가 민간 재개발도 주민제한 들어가요. 주민제한을 하는데, 처음에 동의가 10%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또 주민 동의 50%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주민 동의 3분의 2를 받아야 돼요. 너무 동의를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단계를 생략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단계를. 대신에 주민 제한을 받을 때 동의 30%는 상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초기 단계 주민 제한 30%면 어찌됐든 좀 갈등이 좀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0%만 찬성해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30% 이상이 찬성해서 가는 게 더 빠를 거 아닙니까? 갈등도 좀 최소화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주민 제한 시에 동의 30%를 올리겠다. 그 다음에 중간 단계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시에 동의 3분의 2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도 많이 이 주민 동의에 대한 확인 단계가 약간 더 강화되고 간소화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재개발로 인한 구역 지정 단계를 상당히 단축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아까 별 3개짜리죠. 재개발 해제구역 신규 지정.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중에 해제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개발 해제 구역이 316개 구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54%중 노후도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법정 조건이 벌써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법정 요건은 지금 충족이 된 거예요. 법정 요건은. 자, 그런데 이런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합의만 있으면 무조건 따로 신규 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겠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돈 되는 데가 나오죠. 기존에 재개발이나 뉴타운 해제된 지역들 많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보면 많아요. 그냥 해제 지역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런 저 우리가 창신동이나 숭인동 이런 지역은 전 지역에 다 해제가 됐죠. 서울 도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이런 지역들 아니면 각 지역의 뉴타운들 해제된 지역 많잖아요. 그죠? 예, 해제된 지역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민간 재개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그럼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보면 뉴타운이라는 게 광역적으로 개발되는 주거벨트인데 여기는 개발 안 되고 여기는 개발 안 되고 여기는 개발 안 되고 이가 빠진 뉴타운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런 데가 다시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가 채워지겠죠. 그럼 어때요?
하나의 완벽한 주거벨트가 새롭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획 개발된 뉴타운 중에서도 해제된 지역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새롭게 주거벨트가 형성되는데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 예. 자,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중에 실층 높이 제한 완화. 지금 서울시의 2종 일반 주거지역을 보면 2종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입니다. 자, 그런데 전체 지금 325제곱킬로미터 중에 지금 약 43% 정도가 7층으로 높이 제한이 돼 있다. 그럼 7층으로 높이 제한이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 거죠.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적률 못 찾아먹으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높게 못 지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높이 제한 완화를 해주겠다. 그래서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가 용산 내에서도 지금 후암동 이런 데 지금 7층 높이 제한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제한이 완화가 되면 상당히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렇죠? 예. 입지도 상당히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7층으로 높이 제한 걸려있던 지역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돼버리면 사업성이 확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얘는 별 1개 정도. 예. 별 5개는 없습니다. 전 별 3개가 최고입니다. 예. 별 5개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한 매년 재개발 구역 지정을 공모를 하겠다. 그래서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하겠다라는 건 뭐예요? 자, 왜 연 25개죠? 예, 서울시 자치구가 25개입니다. 그럼 각 자치구별로 안배를 하겠다라는 거죠. 안배를 해서. 그래서 25년까지 연평균 26,000 가구, 5년간 13만 원을 공급을 하겠다. 예, 그래서 지금 꽉 막혀있던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주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숨통을 좀 틔워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보면 투기 방지책이라고 또 나와요. 아무래도 예,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기 방지책을 보면은 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은 언제 정하냐. 그러니까 공모일, 아까 공공기획 한다 그랬죠? 공모일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후보지 선정 후에는, 후보지로 선정 후에는 이런 지역들은 이제 신축행위 안 돼야 되죠. 당연히. 신축행위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실수요자만 매입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 빠르신 분들은 이거 진행되기 전에 될 만한 지역들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서울 도심에서는 노후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는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노후도가 높은 지역들, 또 상대적 입지가 좋은 지역들은 다 민간 재개발로 가버리겠죠. 예, 공공 재개발 아니고, 그죠? 예, 지금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지역들을 이제 후보지 선정 후에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은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이제 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좀 참고 삼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재건축하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죠. 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있는데 재건축 시에는 언제냐.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개발은 언제냐. 관리처분 이후부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재개발이 약간 더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위로 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안전진단시로. 재건축은 안전진단시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 설립 시에. 이걸 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지만은 장기 보유자권은 거래가 되잖아요. 장기 보유자 뭡니까? 1주택, 5년 거주, 예, 10년 보유. 이런 분들 거는 거래가 되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래가 되는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규제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이걸 위로 더 당기는 거죠.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시에, 그 다음에 재개발은 조합 설립 인가 시로, 조합은 지위양도 금지가 좀 당겨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아울러서 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는 그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 6가지 내용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 그것도 제가 좀 설명드렸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즉, 돈이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해드린
내용 여러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